여러분, 만약 엄청난 재산을 가진 대기업 회장이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버리고 폐지를 주우며 살게 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 할머니의 선택, 그리고 그 선택이 한 아이의 생명을 구하고 온 동네를 변화시키는 감동적인 여정을 함께 만나보시죠.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시면 여러분도 진정한 부자가 무엇인지 새롭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새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제일 먼저 알려드려요. 잘 듣고 계신다고 댓글을 남겨주시면 감사한 마음 담아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새벽 5시, 아직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남아있는 골목길에 낡은 리어카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비뚤어진 바퀴 하나가 덜컹덜컹 소음을 내며 움직였습니다. 할머니가 리어카를 끌고 나타났습니다. 몇 번 기워 맞춘 낡은 점퍼에 색이 바랜 운동화, 손에는 한쪽이 찢어진 면장갑을 끼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한 집 한 집 돌아다니며 분리수거함에서 종이박스와 신문지를 꺼내 리어카에 차곡차곡 쌓았습니다. 골목 안쪽 연립주택 앞에 도착했을 때 할머니는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어제 밤 비가 내려서 분리수거함 주변이 젖어 있었습니다. 종이박스들이 물에 젖어 흐물흐물해져 있었고 할머니는 쓸만한 것들만 골라냈습니다. 그때 위층에서 물이 떨어졌습니다. 누군가가 화분에 물을 주다가 할머니가 있는 줄 모르고 물을 쏟은 것이었습니다. 위에서 젊은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사과는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젖은 어깨를 털며 다시 일을 계속했습니다. 흔히 있는 일이었고 이런 일에 이미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햇살이 조금씩 스며들기 시작하는 7시쯤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동정의 시선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무관심했습니다. 할머니는 그런 시선들을 느끼면서도 아무렇지 않은 듯 일을 계속했습니다. 편의점 앞에 도착했을 때 젊은 엄마가 7살쯤 된 아이와 함께 나왔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민준이었습니다. 민준이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할머니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엄마, 저 할머니 뭐 하는 거야? 엄마는 아이의 손을 잡아 끌며 할머니를 피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얼른 가자, 늦었어, 민준아. 엄마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고 아이를 재촉했습니다. 할머니는 그 모습을 보며 잠시 멈춰 섰습니다. 아이의 순수한 호기심과 엄마의 냉담한 반응 사이의 대조가 마음에 남았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돌리고 다시 일을 계속했습니다. 리어카가 가득 찰 때까지 2시간이 더 걸렸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고물상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무거운 리어카를 끌고 가는 뒷모습이 아침 햇살에 길게 그림자를 만들었습니다. 오후 3시 동네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이 웃음소리를 내며 뛰어나왔습니다. 하원 시간이었습니다. 아이들은 각자 엄마나 할머니 손을 잡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민준이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민준이의 엄마는 식당 일 때문에 늦어서 어린이집 선생님과 함께 나왔습니다. 민준이는 어린이집 앞 벤치에 앉아 엄마를 기다렸습니다. 그때 할머니가 비어있는 리어카를 끌고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오전에 고물상에 폐지를 팔고 나서 오후에는 동네를 한 바퀴 더 돌아보는 중이었습니다. 민준이가 할머니를 보더니 갑자기 벤치에서 뛰어내렸습니다. 민준이가 할머니를 향해 뛰어가다가 발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무릎이 아스팔트에 닿으면서 피가 났습니다. 민준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린이집 선생님이 급히 달려왔지만 할머니가 더 빨랐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민준이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깨끗한 손수건을 꺼내 민준이의 상처를 조심스럽게 닦아주었습니다. 괜찮니? 아프지? 응. 아파요. 그럼 할머니가 호호해줄까?
할머니가 민준이의 무릎에 살짝 입김을 불어주었습니다. 신기하다. 덜 아파졌어요. 민준이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래, 용감하네. 어린이집 선생님이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아이들은 뛰어다니다 넘어지는 게 당연하죠. 할머니는 민준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할머니, 고마워요. 민준이가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그때 민준이 엄마가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엄마는 할머니를 보더니 어색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전에 아이를 데리고 지나갈 때 할머니를 피했던 기억이 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엄마가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별 말씀을요. 괜찮아요. 할머니는 담담하게 대답하고 리어카를 끌고 가려고 했습니다. 민준이가 손을 흔들며 인사했습니다. 할머니도 손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그날부터 민준이는 할머니를 볼 때마다 인사했습니다. 이튿날 아침 할머니가 폐지를 줍고 있을 때였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민준이가 어린이집에 가는 길에 할머니를 발견하고 인사했습니다. 민준이구나. 무릎은 안 아프니? 네. 안 아파요. 할머니가 호호해 주셔서요. 민준이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다행이다. 오늘도 조심해서 다니렴. 민준이의 엄마는 이런 모습을 보며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아이가 할머니를 좋아하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누구인지도 모르는 할머니를 대하는 것은 사실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마음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가 민준이에게 해주는 따뜻한 관심과 진심이 느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할머니와 민준이의 만남은 일상이 되었습니다. 아침에 어린이집에 가는 길, 오후에 하원하는 길에 마주치면 서로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새벽부터 동네를 돌며 폐지를 주었습니다. 리어카에 가득 쌓인 종이박스와 신문지를 고물상에 가져가면 하루벌이로 10,000원에서 20,000원 정도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많지 않은 돈이었지만 할머니에게는 소중한 생활비였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이제 할머니의 존재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특별히 관심을 보이는 사람은 없었지만 적어도 예전처럼 노골적으로 피하지는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았습니다. 방 한 칸에 부엌과 화장실이 딸린 작은 공간이었습니다. 가구라고는 낡은 이불과 작은 냉장고, 가스레인지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저녁이면 할머니는 간단한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대부분 라면이나 김치찌개 같은 간단한 음식이었습니다. 요즘은 가끔 민준이 생각이 나서 혼자 웃음을 짓기도 했습니다. 한편 민준이도 할머니에 대해 자주 이야기했습니다. 엄마, 할머니는 왜 혼자 사세요? 글쎄, 할머니가 외로울까봐 걱정이에요. 민준이의 순수한 마음에 엄마도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엄마가 민준이에게 말했습니다. 민준아, 내일 할머니 만나면 이거 드려. 엄마가 작은 봉지를 내밀었습니다. 안에는 비타민과 무릎에 바르는 파스가 들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준이는 할머니를 만나자마자 봉지를 건넸습니다. 할머니가 봉지를 열어보고 놀랐습니다. 엄마가 할머니 주라고 하셨어요. 할머니가 무릎 아프실까 봐요. 파스 붙이시면 안 아프실 거예요. 민준이의 순수한 마음에 할머니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고마워, 민준아. 엄마한테도 고맙다고 전해줘. 그날부터 엄마도 할머니와 인사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할머니는 동네에서 단순히 패지만 줍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혼자 사는 할머니, 할아버지 댁 앞에 반찬을 놓아두기도 하고 길거리에 떨어진 쓰레기를 주워 정리하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비가 많이 온 후 동네 한쪽이 침수되었습니다. 할머니는 리어카에 걸레와 양동이를 싣고 가서 혼자 물을 퍼내고 청소를 했습니다.
지나가던 이웃이 물었습니다. 할머니, 왜 이런 일까지 하세요? 그냥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니까요. 할머니는 담담하게 대답하며 계속 일했습니다. 또 어느 날은 길에서 다친 길고양이를 발견했습니다. 할머니는 고양이를 조심스럽게 안고 동물병원에 데려갔습니다. 할머니는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 치료비를 냈습니다. 이런 할머니의 행동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남들이 알아주기를 바라며 선행을 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민준이만이 가끔 할머니의 이런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할머니는 정말 착하세요. 아니야, 민준아. 그냥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야. 민준이의 순수한 칭찬에 할머니는 항상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느 화요일 오후, 평소와 다름없는 하원 시간이었습니다. 민준이는 어린이집에서 나와 엄마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엄마가 조금 늦는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민준이는 벤치에 앉아 있다가 멀리서 할머니가 리어카를 끌고 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민준이가 반갑게 외치며 뛰어갔습니다. 할머니에게 인사를 하고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 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에게 뛰어가던 중이었습니다. 민준이가 말하다가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변하더니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민준이의 목소리가 작아지더니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할머니가 급히 달려가 민준이를 안았습니다. 아이의 입술이 파래지고 있었고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좀 도와주세요. 119 불러주세요. 할머니의 다급한 외침에 지나가던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어린이집 선생님도 뛰어나왔습니다. 선생님이 민준이의 이름을 부르며 흔들었지만 반응이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민준이를 안고 있으면서 계속 이름을 불렀습니다. 민준아, 정신 차려. 민준아. 민준이가 잠깐 눈을 떴습니다. 할머니. 숨이 안 쉬어져요. 괜찮아, 괜찮아. 구급차가 오고 있어.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민준이를 안심시키려고 애썼습니다. 5분 후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응급구조사들이 민준이를 응급처치하고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할머니도 함께 구급차에 올랐습니다. 민준이 엄마에게 연락이 갔고 엄마는 급히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 응급실은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의료진들이 민준이를 응급처치하는 동안 할머니는 복도에서 기다렸습니다. 30분 후 민준이 엄마가 창백한 얼굴로 달려왔습니다. 민준이는 어떻게 됐어요? 지금 검사 중이에요. 의사 선생님이 곧 나오실 거예요. 할머니가 엄마를 위로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감사해요. 할머니가 아니었으면. 엄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시간 후 의사가 나왔습니다.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민준이 어머님이시죠? 네, 그런데 민준이가 어떻게? 일단 안정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정밀 검사 결과 심각한 문제가 발견되었어요. 의사가 엑스레이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대동맥 판막에 이상이 있습니다. 선천성 심장병입니다. 엄마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지금까지 증상이 없었던 게 신기할 정도예요. 보통은 더 어릴 때 발견되는데 증상이 늦게 발현된 케이스로 보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수술을 해야 합니다. 빨리 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할 수 있어요. 의사의 말에 엄마가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할머니가 재빨리 엄마를 붙들어 주었습니다. 수술하면 완전히 나을 수 있나요? 네, 수술이 성공하면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합니다. 다만, 의사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심장 수술이라 대략 8천만 원에서 1억 원 정도 예상됩니다. 엄마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보험이 적용되더라도 자부담이 상당할 거예요. 그런데 민준이 상황이 좋지 않아 수술을 미룰 수는 없습니다.
의사가 나간 후 엄마는 복도 의자에 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그런 큰 돈을 어디서? 엄마는 식당에서 아르바이트하며 겨우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1억 원이라는 돈은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엄마 옆에 앉았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방법이 있을 거예요. 할머니,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일단 민준이가 안정되는 게 중요해요. 돈 문제는 천천히 생각해봐요. 할머니가 엄마의 손을 잡고 위로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민준이 엄마는 수술비 마련을 위해 동분서주했습니다. 은행에 대출 문의를 해봤지만 소득이 적어서 대출 한도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엄마는 친척들에게도 연락해봤지만 모두 어려운 상황이라며 큰 도움을 주지 못했습니다. 하나둘씩 거절의 답이 돌아왔습니다. 인터넷에서 의료비 지원 프로그램을 찾아봤지만 신청부터 승인까지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민준이는 그렇게 오래 기다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정말 더 이상 미룰 수 없나요? 죄송하지만 민준이 상태가 계속 악화되고 있어요. 늦어도 이번 주 안에는 수술을 해야 합니다. 엄마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한편 할머니도 민준이를 생각하며 밤잠을 설쳤습니다. 다음 날 병원에 가서 민준이 엄마와 이야기했습니다. 민준이 엄마 일하러 가야 하는 거 아니에요? 네. 하지만 민준이가 이런 상황이라. 내가 시간이 많으니까 민준이 옆에 있어 줄게요. 걱정하지 말고 일하러 가요. 그런데 너무 죄송해서 할머니도 바쁘실 텐데. 괜찮아요. 나는 할 일도 별로 없고 시간이 남아돌거든요. 민준이랑 있으면 내가 더 좋아요. 할머니의 진심 어린 제안에 엄마는 고마워했습니다. 그날부터 할머니는 매일 병원에 와서 민준이를 돌봤습니다. 엄마가 일하러 간 동안 민준이 옆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밥도 먹여주었습니다. 병실에서 민준이가 약한 목소리로 할머니를 불렀습니다. 할머니. 응, 할머니가 여기 있어. 할머니, 저 죽는 거예요? 민준이의 순수한 질문에 할머니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무슨 소리야, 우리 민준이. 곧 나을 거야. 그런데 엄마가 계속 울어요. 엄마는 민준이가 걱정되어서 그래. 괜찮아질 거야. 할머니는 민준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민준이가 잠든 모습을 보며 조용히 결단을 내렸습니다. 다음 날 할머니는 아침 일찍 시내로 나갔습니다. 평소 폐지를 주우러 다니는 동네가 아닌 번화가 쪽으로 향했습니다. 높은 빌딩들이 늘어선 거리를 걸으며 할머니는 한 은행 본점 앞에 멈춰 섰습니다. 은행 안으로 들어가 VIP 창구로 향했습니다. 고객님 성함과 계좌번호 알려주시겠어요? 할머니가 신분증과 함께 계좌 정보를 알려주었습니다.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잠시 후 지점장과 전담 매니저가 직접 나왔습니다. 이정희 회장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어떻게 오셨나요? 오랜만에 현금 쓸 때가 생겨서 2억만 빼줘요. 알겠습니다. 바로 준비해드리겠습니다. 매니저들은 전혀 의외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자산가 할머니에게는 2억 원은 큰 돈이 아니었습니다. 할머니는 은행에서 나와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 수납 창구에 할머니가 나타났습니다. 김민준 어린이 수술비 납부하러 왔어요.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아직 수술비가 확정되지 않았는데 대략 8천만 원에서 1억 원 정도 예상된다고 하셨어요. 그럼 일단 2억을 납부할게요. 남는 돈은 다른 어려운 환자들 도와주는 데 쓰세요. 할머니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직원이 봉투를 열어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혹시 김민준 어린이와 어떤 관계시인지. 그냥 같은 동네 사는 사람이에요. 신원을 확인해야 하는데. 선능동에 같은 동네 사는 김정순이라고 해주세요.
할머니는 거짓 이름과 동네 이름을 댔습니다. 부탁드려요. 내 신원은 중요하지 않아요. 얼른 아이 수술 날짜를 잡아주세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직원은 할머니의 간절함에 더 이상 묻지 않기로 했습니다. 1시간 후 민준이 엄마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민준이 어머님이세요? 병원 수납과입니다. 네, 그런데 왜? 민준이 수술비가 모두 납부되었습니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선능동 김정수님이 전액을 납부해 주셨어요. 지금 당장 수술 일정 잡을게요. 엄마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병원에 달려갔습니다. 정말인가요? 선능동 김정수님이라고요? 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큰 돈을. 정말 믿어지지 않아요. 엄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때 병원 창문 너머로 할머니가 천천히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것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이틀 후 민준이의 심장 수술이 시작되었습니다. 5시간에 걸친 긴 수술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수술실 앞 복도에서 엄마와 함께 기다렸습니다. 할머니, 정말 감사해요. 할머니가 아니었으면. 무슨 말씀을.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정말 누가 그런 큰 돈을. 우리 민준이를 도와준 분이 누구일까요? 할머니는 아무 말 하지 않고 조용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수술실에 빨간 불이 꺼지고 담당 의사가 나왔습니다. 수술 성공했습니다. 의사의 말에 엄마가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정말요? 정말 성공한 거예요? 네, 완벽하게 성공했어요. 이제 민준이는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 겁니다. 할머니도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준이가 눈을 떴습니다. 엄마, 민준아, 정신 차렸구나. 할머니는요? 민준이가 제일 먼저 할머니를 찾았습니다. 할머니도 여기 계셔. 할머니가 계속 민준이 걱정하셨어. 할머니. 민준이가 약한 목소리로 할머니를 불렀습니다. 응, 할머니 여기 있어. 이제 괜찮아. 저 안 죽는 거죠? 당연하지. 우리 민준이가 아프지 않게 됐어. 민준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을 보며 할머니는 모든 것이 보람되다고 느꼈습니다. 민준이의 기적 같은 회복 소식은 동네에 빠르게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누가 그런 큰 돈을 기부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서로 추측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민준이는 빠르게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수술 후 일주일 만에 퇴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퇴원하는 날 민준이는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를 도와준 분이 누구인지 알고 싶어요. 왜? 고맙다고 인사드리고 싶어요. 민준이의 순수한 마음에 할머니는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민준이 예쁜 마음을 아는 누군가가 선물한 게 아닐까? 할머니가 민준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민준이가 퇴원한 후 동네 사람들의 호기심은 더욱 커졌습니다. 특히 동네에서 소문에 관심이 많은 몇몇 아주머니들이 범인 찾기에 나섰습니다. 선능동이면 우리 동네잖아. 김정순이라는 분. 혹시 아는 사람 있어? 글쎄 잘 모르겠는데. 분명 우리 동네 어딘가에 계실 거야. 사람들은 동네 곳곳을 뒤져봤지만 김정순이라는 이름의 사람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상하네. 우리 동네에 그런 분이 계신가? 혹시 가명을 쓰신 건 아닐까? 사람들은 동네에서 잘 사는 집들을 하나씩 추려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딱히 의심스러운 사람이 없었습니다. 잘 사는 집들도 2억 원을 선뜻 기부할 정도로 여유롭지는 않아 보였습니다. 한편 동네 부동산 사무소의 김 사장은 다른 관점에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2억 원을 현금으로 냈다고? 네, 병원에서 그렇게 들었어요. 김 사장은 무언가 떠오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김 사장이 오래된 신문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김 사장이 찾고 있던 것은 몇 년 전 신문 기사였습니다. 경제신문 일면에 실렸던 충격적인 기사가 있었습니다. 찾았다. 2018년도 신문에 실린 기사였습니다. 제목은 제2그룹 이정희 회장, 전 재산 기부 후 은퇴 선언이었습니다. 기사를 읽어보니 이정희라는 여성이 국내 굴지의 대기업 제2그룹을 운영하다가 갑작스럽게 회사를 매각하고 모든 재산을 사회에 기부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제2그룹 창업주 이정희 회장이 그룹 전체를 매각하고 개인 재산 전액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회장은 가족을 잃고 나니 돈이 무슨 의미인지 깨달았다며 앞으로는 조용히 살며 진짜 필요한 곳에 도움을 주고 싶다고 밝혔다. 기사에는 젊은 시절부터 현재까지의 이정희 회장 사진들이 함께 실려 있었습니다. 화려한 정장을 입고 있는 모습, 시상식에서 상을 받는 모습 등이었습니다. 김 사장이 사진을 자세히 보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특히 눈매와 얼굴형이 매우 익숙했습니다. 어디서 봤는지 생각해보니 김 사장의 머릿속에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매일 동네를 돌며 폐지를 줍는 할머니였습니다. 설마 3천억 원의 부자가? 김 사장은 믿기지 않았지만 뭔가 연결점이 있다는 느낌이 강했습니다. 김 사장은 신문 기사를 들고 동네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뭔데요? 혹시 이 사람 아세요? 사람들이 신문 사진을 보더니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잘 모르겠는데요. 어디서 본 것 같기도 하고. 박씨 아주머니가 기사를 읽어보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3천억 원이라고요? 제2그룹이면 그 유명한 대기업 아니에요? 맞아요. 백화점, 의류회사 다 하던 큰 그룹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우리 동네와 무슨 상관이에요? 김 사장이 설명했습니다. 이 사진 속 사람이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으세요? 사람들이 다시 사진을 자세히 보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동안 사람들은 이정희 회장에 대해 더 알아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인터넷에서 검색해보니 정말 어마어마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결정적인 단서를 발견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동네 편의점 사장이었습니다. 저 할머니 말이에요. 얼마 전에 카드를 한번 쓰셨는데 혹시나 해서 내가 유심히 봤는데 이름이 이정희더라고요. 정말요? 네, 분명히 봤어요. 이정희.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경악했습니다. 그럼 정말 그 할머니가 대부호셨던 분? 믿어지지 않아요. 그런 분이 우리 동네에서 폐지를. 사람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확신을 갖게 된 것은 다음 날이었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용기를 내어 할머니에게 직접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오후에 할머니가 폐지를 주우고 있을 때 박씨 아주머니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다가갔습니다. 할머니, 잠깐만요. 네. 무슨 일이세요? 할머니가 리어카 끄는 것을 멈추고 돌아봤습니다. 혹시 할머니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왜 그러세요? 저희가 궁금한 게 있어서요. 박씨 아주머니가 신문 기사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혹시 이분 할머니 아니세요? 할머니가 신문 사진을 보더니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곧 담담한 표정이 되었습니다. 예전 일이에요. 지금은 그냥 폐지 줍는 할머니예요. 할머니는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민준이 수술비도.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할머니가 말을 끊었습니다. 하지만 2억 원이나 되는 돈을. 민준이가 건강해진 게 중요하죠. 할머니는 더 이상 말하고 싶어 하지 않는 표정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할머니의 정체가 알려진 후 동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이 할머니를 보는 시각이 180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무시하거나 피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다가와서 인사하고 음식을 건네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이런 변화가 불편했습니다. 조용히 살고 싶었는데 너무 많은 관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에는 더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소문이 다른 동네까지 퍼지면서 기자들이 찾아온 것입니다. 이정혜 회장님, 인터뷰 좀 부탁드립니다. 왜 이런 삶을 선택하셨는지 이야기해 주세요. 할머니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널리 알리고 싶어요. 기자들이 할머니를 둘러싸고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할머니는 당황했습니다. 저는 그냥 조용히 살고 싶어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할머니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해요. 할머니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기자들과 방문객들 때문에 시끄러워진 것을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도 미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과도한 관심과 방문객들로 인해 할머니의 일상은 완전히 깨졌습니다. 폐지를 주우러 나가도 사람들이 따라다니고 집 앞에는 항상 누군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이런 상황이 버거웠습니다. 단순하고 조용한 삶을 원했는데 너무 복잡해졌습니다. 어느 날 밤 할머니는 조용히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짐이 많지 않아서 작은 가방 하나면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민준이에게 줄 편지를 썼습니다. 민준아, 할머니는 다른 곳으로 가게 됐어. 민준이가 건강해져서 정말 기뻐. 착하게 자라고 엄마 말씀 잘 들어라. 편지를 다 쓰고 나서 할머니는 집주인에게 전화했습니다. 내일 아침에 나갈 거예요. 보증금은 그냥 두고 갈게요. 갑자기 왜요? 급한 일이 생겨서요. 그리고 혹시 민준이 어머니가 찾아오시면 이 편지 좀 전해주세요. 할머니는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다음 날 새벽 5시 할머니는 평소처럼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폐지를 주우러 나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조용히 집을 나왔습니다. 아직 아무도 깨어있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향하면서 할머니는 동네를 한번 돌아봤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살았던 곳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이제는 정이 든 곳이었습니다. 특히 민준이와의 추억이 많은 곳들을 지나가며 할머니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할머니는 민준이가 건강하게 자라기를 마음속으로 빌었습니다. 첫차 버스에 올라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동네가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아침 8시쯤 민준이 엄마가 할머니 집을 찾아갔습니다. 어제 기자들이 너무 많이 와서 할머니가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 걱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문을 두드렸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집주인 아저씨가 나왔습니다. 할머니 찾으세요? 네, 그런데 집에 안 계신 것 같은데. 아, 할머니는 오늘 새벽에 떠나셨어요. 떠나셨다고요? 네, 이 편지 전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집주인이 편지를 건네주었습니다. 엄마가 편지를 읽고 나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머니가 우리 때문에 떠나신 거네요. 곧 동네 사람들에게 소식이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미안한 마음과 아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민준이가 이 소식을 듣고 울었습니다. 할머니. 할머니는 왜 가셨어요? 할머니는 조용히 사시고 싶어 하셨어. 우리가 너무 시끄럽게 해서. 엄마도 울먹이며 설명했습니다. 동네는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할머니가 없으니 뭔가 빈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6개월 후 다른 도시의 한 동네에 새로운 할머니가 나타났습니다. 역시 리어카를 끌고 폐지를 줍는 할머니였습니다. 새로운 동네 사람들도 처음에는 할머니를 그냥 폐지 줍는 할머니로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이 동네에서도 할머니는 같은 방식으로 살았습니다. 묵묵히 폐지를 줍고 어려운 이웃이 있으면 조용히 도왔습니다. 어느 날은 혼자 사는 할머니, 할아버지 집 앞에 반찬을 놓아두기도 하고
비 온 후에는 침수된 곳을 청소하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누가 이런 선행을 하는지 궁금해했지만 할머니는 들키지 않게 조심스럽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몇 달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하나둘씩 할머니의 진심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시각이 점점 바뀌어 갔습니다. 1년이 지난 어느 토요일, 할머니가 평소처럼 폐지를 줍고 있을 때였습니다. 할머니. 멀리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가 고개를 들어보니 민준이가 엄마와 함께 뛰어오고 있었습니다. 민준아. 할머니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민준이가 할머니에게 달려와 안겼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어머, 우리 민준이. 많이 컸네. 할머니가 민준이를 꼭 안았습니다. 민준이는 정말 많이 자랐습니다. 키도 훨씬 커졌고 얼굴도 건강해 보였습니다. 할머니, 저희가 할머니를 찾아서 여기까지 왔어요. 민준이 엄마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어떻게 저를 찾으셨어요? 민준이가 계속 할머니를 그리워해서 여러 곳을 다니며 찾았어요. 정말 고생하셨네요. 할머니야말로. 갑자기 떠나셔서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엄마의 목소리에 미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나는 이렇게 사는 게 좋아요. 할머니, 왜 그냥 가셨어요? 저 울었어요. 민준이가 할머니를 보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민준아. 할머니가 민준이 얼굴도 못 보고 왔네. 그래도 인사는 하고 가셔야죠. 할머니가 미소 지으며 민준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민준이와 엄마는 하루 더 머물며 할머니와 시간을 보냈습니다. 할머니, 이 동네 사람들은 할머니가 누구신지 몰라요? 응, 아무도 몰라. 그게 좋아. 왜요? 조용히 살 수 있어서. 할머니는 여전히 단순하고 평범한 삶을 원했습니다. 할머니는 정말 대단한 분인데. 아니야, 민준아. 할머니는 그냥 평범한 할머니야. 아니에요. 할머니가 제일 멋있어요. 민준이의 순수한 말에 할머니는 웃었습니다. 저녁에 세 사람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할머니가 준비한 간단한 음식이었지만 모두가 행복했습니다. 할머니, 건강은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민준이는? 네, 완전히 나았어요. 뛰어놀아도 안 아파요. 민준이가 신나게 대답했습니다. 다행이다. 그게 할머니한테는 제일 중요해. 할머니 덕분이에요. 아니야, 민준이가 착하고 용감해서 그래. 할머니와 민준이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음 날 민준이와 엄마가 돌아가기 전 동네 사람들이 할머니에 대해 물어보았습니다. 할머니를 찾아온 분들이 누구세요? 가족이에요. 민준이 엄마는 웃으며 할머니와 눈은 마주친 후 간단하게 대답했습니다. 할머니도 가족이 있으셨구나. 민준이와 엄마가 떠난 후 할머니는 다시 평소의 생활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저녁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과거에는 큰 회사를 운영하며 바쁘게 살았습니다. 돈도 많이 벌고 사회적으로도 성공했다고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15년 전 교통사고로 가족을 모두 잃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사랑하는 사람들을 되살릴 수는 없다는 것을. 그 순간 모든 물질적 성공이 무의미해졌습니다. 그래서 모든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고 가장 단순한 삶을 선택했습니다. 폐지를 주우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마음의 평안을 주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지금이었습니다. 단순하고 소박한 삶이지만 진심으로 누군가를 도울 수 있고 그것을 통해 기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민준이 같은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모습을 보는 것, 동네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누는 것, 이런 작은 일상들이 할머니에게는 가장 소중했습니다. 그것이 할머니가 선택한 삶이었고 진정으로 원하는 행복이었습니다. 달빛이 할머니의 작은 방을 비추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할머니는 평온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할머니의 따뜻한 하루는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정희 할머니가 될 수 있습니다. 큰 부자가 아니어도 유명하지 않아도 우리 각자가 가진 것들을 나누며 살 수 있습니다. 웃음을 나누고 관심을 나누고 시간을 나누고 작은 도움을 나누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우리 주변의 작은 일들에 관심을 갖고 도움이 필요한 곳에 손을 내미는 것은 어떨까요? 그것이 진정한 행복으로 가는 첫걸음일 수 있습니다. 할머니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우리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입니다.